전기밥솥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기밥솥을 사려고 하니까 선택지가 너무나 많죠. 쿠쿠도 있고 쿠첸도 있고 또 기능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스터셰프, 무압, 121, 스테인리스 내솥, 가격, 브랜드, 기능 뭐 이런 거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냄비밥을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닦는 것도 귀찮고 이래서 전기밥솥을 사려고 알아보는데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사면 당연히 좋겠지만 비싼 거 알아보니까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막 60만 원, 70만 원씩 하는데 어차피 밥 외에는 딴 요리도 하지 않을 거고 또 비싼 거라고 해서 특별히 내구성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어떤 점을 포인트로 해서 전기밥솥을 결정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쓰는 시간과 힘을 좀 줄이시길 바라고요. 영상 말미에는 결국 제가 어떤 제품을 골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방템, 생활용품 이런 것들 결정하고 고민할 때 어떤 포인트로 결정하면 좋을지 좋은 정보를 제공할 텐데요. 제 채널이 지금 아주 작고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놓치면 다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댓글, 좋아요까지 남겨두시면 다시 찾아와서 좋은 정보 받기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밥맛 좋은 밥솥을 구매하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 실험 결과 밥맛은 크게 차이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밥맛은 그 밥솥의 종류보다는 쌀의 품종, 도정 시기, 물량, 조리 도구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그냥 10만원짜리 전기밥솥이나 60만원짜리 전기밥솥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전기밥솥의 장점은 또 보온이 되는 거잖아요. 밥맛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밥 짓는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다들 성격이 많이 급하잖아요. 그냥 바로 뚝딱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밥이 빨리 되는 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압력에서는 밥이 빨리 되는데요. 잡곡밥을 해 드신다면 고압력 밥솥이 더 좋습니다. 전기밥솥은 일반 압력밥솥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쿠쿠는 2기압, 쿠첸은 2.1기압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압력밥솥의 물에 끓는 점은 120도, 내부 기압 2기압으로 올려서 조리를 하는데요. 쿠쿠와 쿠첸 모두 이런 일반 압력밥솥의 압력은 달성은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 이 압력이 높으면 수분의 분자를 흩트릴 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100도를 넘어서도 수증기로 변하지 않고 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압력밥솥은 내부 기압을 높게 유지해 대개 120도, 쿠첸은 121도까지 물에 끓는 점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열과 고압력은 요리를 할 때 손 내부 음식에 고루고루 고열과 수분을 먹이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빠르고 속까지 푹푹 익혀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꽁치나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은 뼈와 가시를 발라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퍽퍽한 뒷다리살 같은 것도 고압력으로 요리를 하면 삼겹살에 버금갈 정도로 부드러워지는데요. 고온과 고압력은 조리의 속도도 훨씬 빠르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고압력 제품을 추천드리고 잡곡밥이나 기타 다른 요리들을 해 드실 분들이라면 고압력 제품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빠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잡곡밥 안 먹는다. 그런 분들은 굳이 고압력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기압 넣는 전기밥솥이 일반적인 그 전기 압력밥솥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내솥 종류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밥솥은 크게 3인용 이하 미니밥솥, 6인용, 10인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1인 가구시라면 3인용, 2인, 3인 가구시라면 6인용, 4인 가구 이상은 10인용을 선택하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인데 밥솥으로 밥 외에 다른 요리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10인용을 사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요리하기에는 3인용, 6인용은 좀 작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10인용이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만드나 봐요. 6인용과 10인용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극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인용 밥솥을 생각하신 후에 이게 나한테 오버스펙이다 생각되시면 다운그레이드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밥솥에 다양한 요리를 해 드시나요? 전기밥솥에다가 다른 요리를 하면 밥은 어디다가 하죠? 밥을 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 말고는 거의 다른 걸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밥만 할 예정이다. 밥 머신이 밥만 잘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큰 거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용량은 6인용, 10인용이지만 꽉 채워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 채워서 요리를 하는 게 밥도 쾌속 모드를 돌릴 수가 있고 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전기밥솥에서 소모품은 패킹과 내솥인데요. 내솥은 일반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세척이 편하고 밥 알도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따로 검출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문제는 코팅이 벗겨지면서 생기는 건데 코팅을 했는데 벗겨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구성, 시간의 문제이지 벗겨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비싼 코팅이어도 결국엔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내솥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으시면 내솥째로 쌀을 씻지 말고 쌀 씻는 볼을 따로 구매를 해서 쌀 씻기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설거지 할 때도 그냥 뻑뻑 닦는 것보다 좀 부드러운 수세미,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아주 부드러운 수세미 같은 걸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후에도 물기를 바로 닦아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코팅은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풀 스테인리스 내솥입니다. 풀 스테인리스 내솥. 뭔가 신기술 같긴 한데 애당초 내솥은 스테인리스에다 코팅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코팅 없이 풀 스테인리스인 거예요. 코팅이 해주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세척이 편해지고 밥알이 눌러붙지 않게 만드는 건데 코팅이 없으면 밥알이 눌러붙어서 세척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솥 수명은 코팅이 없으니까 엄청 길겠죠.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이고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을 땐 구매 포인트로 설거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내솥을 부드러운 솔로 살살 설거지 하겠다 싶으면 코팅되어 있는 내솥으로 고르고 그냥 설거지 빡빡 하고 싶다 하면 스테인리스 내솥을 고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내솥은 식기세척기를 돌리면 안 돼요. 식기세척기가 고온 고습한 환경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밥솥 내부 온도는 식세기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싶었는데 식기세척기 세제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면 풀 스테인리스 내솥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객센터에 결국 물어봤는데 풀 스테인리스 밥솥도 부드러운 수세미로 가볍게 세척을 하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쿠쿠와 쿠첸 고객센터에 다 물어봤는데 두 군데 다 풀 스테인리스 내솥이어도 식기세척기에 돌리지 말고 살살 세척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거지는 둘 다 빡세다 라는 게 결론이고 사용하면서 코팅 벗겨짐으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까 걱정된다 싶으면 풀 스테인리스 내솥으로 가고 적당한 시점에 내솥만 바꾸지 뭐 싶으시면 일반적인 내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풀 스테인리스 내솥이 훨씬 비쌉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요즘 화이트 톤에 심플한 게 대세잖아요. 또 요즘은 버튼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또 제가 봐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디자인은 정말 사람마다 취향과 선호가 달라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생각을 해야 될 건 밥솥이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그동안 전기밥솥을 안 써서 몰랐는데 전기밥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없다가 새로 사시는 분들은 둘 자리를 잘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사 시 증기가 배출돼 충분한 공간도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서 말을 해보면 전기밥솥을 고르실 때는 기능적인 면, 밥 짓는 속도,
또 잡곡밥을 먹는지 밥 외에 다른 요리를 할 것인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의 용도에 따라서 몇 인용을 살 것인지 내솥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중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최상위 라인업을 고르시게 될 거기 때문에 몇 인용인지 내솥 종류는 뭘로 할지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밥솥 크기가 생각보다 크니까 둘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저당밥솥을 포함한 기능도 있고 뭐 커브드, 내솥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크게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저는 성격도 급하고 밥이 또 빨리 되는 걸 원해서 좀 고급 라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냄비밥도 좋아해서 기왕이면 좀 무압 기능이 있는 걸 바랬는데 뭐 그거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였고요. 어차피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뭐 잘 닦이는 코팅된 내솥을 사자라고 생각을 했고 기왕이면 큰 게 좋으니까 10인용으로 사자 생각했었는데 또 둘 자리를 보니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인용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브랜드는 쿠쿠와 쿠첸 차이는 잘 모르겠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쿠쿠의 CRP DHP0610FD 모델로 골랐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받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와이프가 그냥 10인용 사라고 하고 내솥도 웬만하면 풀 스테인리스 사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고른 걸 보여줬더니 안 예쁘다고. 그래서 결국 와이프가 골랐고 저희는 쿠첸 121 플러스 CRT RPS 1071 BW로 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나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모델별로 비교도 가능하고 가격 변동이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 또 특가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다나와 같은 것을 참고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능이랑 뭐 내손 종류 용도 이런 걸 결정하시고 전기밥솥을 고르시면 실패 없이 고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진짜 도움되는 정보, 뭐 선택지가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와 구매할 때 포인트가 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 많은 선택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잖아요. 제가 그 스트레스를 확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지금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나가시면 다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두시면 다시 찾아오시기가 편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